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내년에 열릴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 때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진정으로 미국은 북한과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워싱턴의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대북 전략과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최근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북한과 진전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I just had my South Korean counterpart here last week, Director Suh, and I think they're happy with. I think the South Koreans are happy with where we are, but we'd really like to see some progres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당초 지난 7, 8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년 연기된 일본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 재개의 기회를 전망했습니다. 올림픽 도중 혹은 전후로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무기 감축, 또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이끄는 협상을 할 시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There may be an opportunity next year if, and I think we're all hoping that with COVID potentially abating next year, we can have the Olympics in Tokyo. And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Olympics in Tokyo.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대북 전략은 미북 정상 간의 친분 관계 유지와 동시에 대북 제재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ve got this interesting situation where the president has had very cordial communications with Kim Jong-un, Chairman Kim, but at the same time, we've had a maximum pressure campaign on North Korea.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유예를 파기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 대응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해야 협상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 hopeful that after the election, once the North Koreans realize that there is no other option, that we'll have a chance to negotiat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간 관계 유지와 함께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아이든 리들 군축 대사는 15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1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조치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고 한 발표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길 촉구하며 그 전까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는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우려한다며 북한의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때까지 제재가 완전한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의 김인철 서기관은 자신들은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같은 성명들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한반도의 핵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북 핵 위협과 협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만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대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장관 윌리엄 바 직속의 사이버 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공개한 가상화폐 법 집행체계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기술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범죄 및 국가안보 위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특히 북한, 이란, 러시아 같은 불량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내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디지털 대책위원회는 또 가상화폐는 개인과 불량 국가들이 제재를 회피할 뿐 아니라 전통적 금융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골치 아픈 기회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범죄에 연루된 금융거래와 금융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 거래소 탈취와 같은 세 가지 범죄에서 악용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이런 모든 범죄에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과 8월에 발표한 북한 당국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사례로 제시하고 이런 수사를 통해 적발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정교한 자금 세탁 기법과 북한 해커들의 기술을 명시했습니다. 사이버 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이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이후 이어진 자금 세탁 계획에 대한 조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국세청 범죄조사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주도한 포괄적인 조사 이후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율된 조치가 뒤따랐다며 이것이 가상화폐 분야에서 야기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조사기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16일 VOA에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위협과 대응 전략 제시는 북한 등의 사이버 불법 행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more that is applied and the more knowledge that is then given to the private sector as the result of this means it will be harder for bad actors like North Korean hackers to target and to steal funds from these exchanges and to then subsequently launder them as well. 스피로 국장은 또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이번 보고서에서 명시된 이란, 러시아 등 다른 불량 국가들보다 크고 공격 성공률도 높다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응해 매우 능동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켬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은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식량 불안정 상황을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실시한 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올해 말까지 식량 부족 인구 6억 9천만 명과 별도로 추가로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 위기에 내몰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창립 75주년을 맞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홍수와 태풍 피해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됐지만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식량 안전 보장과 역량 개선, 유엔 지속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발전 에너지 환경 차관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을 수석 대표로 한 제5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회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양국의 진전 사항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조율을 지속하고 양자 경제 관계를 더 강화하며 영내와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별도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항공 노선을 유지하고 진단키트와 마스크 지원 등을 통한 협력을 했다며 이를 두 나라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